이번에는 사회복지급여의 할당 차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출 분석의 네 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할당 차원입니다. 할당 차원은 대상과 관련됩니다. 대상과 관련되는데 결국 우리가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또는 자격 요건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 정책의 쟁점들 중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할당의 경우에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는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격 조건을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급여를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줄 것인가, 아니면 선택주의 또는 선별주의적 입장에서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 좀 더 세분화된 기준에 근거해서 자격 조건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의 그 할당 차원에서는 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그리고 특정한 기준, 여기에 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무상급식 또는 무상교육,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 보편주의냐 선택주의냐, 그런 그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 이 선택주의는 선별주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선별주의라고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선택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는 선택주의, 선별주의를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 그 중에서 이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과 또 선택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편주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본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그 급식의 경우에 이제 만약 아동에게 무상 급식을 준다면은 모든 아동에게 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보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자들은 어떤 그 사회적 효과성,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런 그 가치를 강조하고, 이 통합이 이제 이런 보편주의가 통합 같은 것에 유리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주의에 근거한 대표적인 바로 급여가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이 사회보험은 나중에 그 교재의 뒷부분에서 배울 것인데, 이 사회보험 급여는, 이 사회보험은 쉽게 말하면 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장기요양보험, 그런 것을 갖다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보편주의에 근거한 급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주의, 또는 선별주의인데, 선택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욕구에 근거해서, 즉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근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주의에서는 그 자산 조사를 통해 가지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 조사라는 것은 어떤 재산이나 소득, 그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이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의 경우에 이 아까 이제 보편주의가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이라고 치면은, 이 선택주의는 봐가지고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어느 수준 아래에 있는 아동에게만 그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주의자들의 이제 입장은 자기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선택주의에 근거한 거 대표적인 바로 급여가 공공부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공부주도 역시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빈곤층에게 국가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층을 위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장치,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주에서는 이제 자산조사, 즉 소득이나 그 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그 어느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급여는 선택주의에 근거한 급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편주의자들하고 선택주의자들 경우에 서로 상대방과 관련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편주의자들이나 선택주의자를 모두 보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치의 일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자들은 그 앞에서도 그 배웠듯이 이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즉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는데, 이제 이제 그런 반면에 이 선택주의자들은 비용 효과성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주의자들도 이 비용 효과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그리고 제도적 복지와 자연적 복지인데, 일반적으로 이 보편주의는 그 제도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선택주의는 이 자연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하고 이 제도적 복지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택주의하고 자연적 복지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물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보편주의는 선택주의와 서로 그 뽕짝이 잘 맞고, 아니 보편주의는 그 제도적 복지와 서로 뽕짝이 잘 맞고, 선택주의는 자연적 복지와 서로 뽕짝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보편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도적 복지도 여러분들이 그 교재의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제도적 복지는 그 모든 사람에게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편주의와 제도적 복지는 서로 뽕짝이 잘 맞고,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 그런 그 논리에 의해서 선택주의와 자녀적 복지도 서로 뽕짝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쉰 다음에 또 다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